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담소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임영찬입니다. 오늘은 자살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살을 왜 시도하는지 지금 많이 힘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네.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도 욕난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다 집도 장만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네. 그 환경,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크게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욜로족이라든가 뭐 탕진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쓰고 미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자의 결이나 상급 사회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보니 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연령대별로 모든 것을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수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장벽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느끼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못 고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못 고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까? 세력보다는 관심이 아닐까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관심의 폭을 네. 중점적으로 어디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어떤 내용으로 나 지금 오늘 요거 해야 돼. 이게 내 문제는 요거야. 그리고 내 이웃이나 주변의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들은 간간히 아주 너무 자주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담사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병리 현상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길이 네. 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많은 내담자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했던 부분을 또 제가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 문제일 때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올려놓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지금 자살을 주제로 하신 데에는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20대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한테 뭐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서 울면서 나는 20대이고 청년이다. 근데 지금 내 나이에 내가 할 것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진짜 세상에 내가 살아갈 존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찡한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위로해 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혜빈 선생님. 저는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교육 제도가 첫 번째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만 살고 뭐 대학 올라오면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은 좀 못 배운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5, 60대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대학만 보낼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이나 이 정도쯤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진로, 내가 기술직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음식을 배워서 내가 요리사고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다양한 그 자기의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보내서 쭉 준비를 해서 진짜 사회에 딱 초년생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이후서부터 그쪽으로 쭉 가서 밟아왔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대학을 무조건 가가지고 졸업을 해서 나가면 이 데이터를 봐도 지금 내가 전공한 대학에서 전공한 그 분야로 취직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몇십 프로에 불과해요. 다 다른 여타의 다른 분야로 나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거는 교육 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제도를 무조건 대학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거. 아이한테 맞는 네.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의 이 교육을 이렇게 맞춤 교육을 시켜서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취직을 잘 해서 또 가정을 네.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침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본 문구인데 삶은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아요. 네. 좋은 속도가 말이네요. 아닌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구 속에도 우리 현 사회에서 뭔가 사람들이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포인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육의 현장입니다. 네, 교육의 현장에서 진로 적성 지도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고 그 보고서를 문교부에 올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 아이의 정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취향과 네. 소질, 그 소질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 뭐가 좋으니? 너 뭐 하고 싶니? 부모도 마찬가지로 너 뭐가 제일 재밌어?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성적표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네. 너무 성적표를 따지잖아요. 네. 점수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판단하는 그 판별력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고 부모가 만들고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렁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사회가. 그렇다면은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문교 행정 그 정책에서 그 진로 적성 지도를 우선으로 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의 소질과 그 역할의 재능과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주는. 네. 예. 무슨 학원에서 뭘 배우고 뭐 그 고액가에 저 강남에 가니까 한 달에 1,700만 원 내요. 와. 그게 저 스카이 가는 거래요. 와. 스카이 그 하늘 그 뭐 죽으면 가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못난 짓들을 지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잘 살 거라고 자기만 잘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면 나만 잘 산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불어 아. 누가 농사 져야지 밥 먹어요. 그렇죠. 예, 다 수입해 먹는다? 그럼 누가 공장에서 애화 벌어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라는 거. 네. 그 어떤 조직에 대통령이 됐든 네. 재벌의 총수가 됐든 네. 하나의 세포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 어느 개인보다 뛰어나고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 이런 것을 부모가 가르치고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인식을 받고 네. 성적보다는 인간적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 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예, 이것을 전달받아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내담자 울면서 전화하신 분 네. 상담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우선 저 같으면은 제가 동참해서라도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네. 자연 환경 속에서 네.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예? 걸어서라도 네.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걸어서라도 세상을 들여다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저 어촌 마을에도 가보고 농촌 마을에도 가보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네. 그렇게 획일적인 방향 무슨 뭘 꼭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네.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네.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이죠. 예, 맑은 공기 속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건강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 자기 정체성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속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아, 일단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질문을 당시에는.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담자님께서는 지금 내가 죽음이 간절하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그렇대요. 그러면 삶의 의지는 단 1%도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자살이 99%, 뭐 삶이 1%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 말씀대로 1%는 있대요. 그러면 그 1%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보는 건 어떠냐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젊잖아요. 20대면 예쁘고 뭐 아름답기도 하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자살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인천 바다를 가라. 네. 그 지역에서 멀지는 않았거든요. 인천 바다 가서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엄마 아빠 원망도 해보고 내 자신도 원망해보고 삶의 의지를 99%까지 만들어 봐라 이랬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울면서 했던 전화를 그냥 웃으면서 끊긴 했거든요. 아, 그 말을 했을 때 다행이네요. 이게 본인은 웃겼나 봐요, 제가.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온 거는 뭐 이제 40대 아저씨더라고요. 가장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망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을 망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냐,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 줘야 될까요, 선생님? 어떤 신뢰로 100억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네. 아, 와우, 맞네요. 100억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이 실패를 하셔가지고 20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신 거예요. 다 이제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정리를 해보니까 20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도 네. 20억은 남았잖아요. 20억이 남았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겠어요? 아, 자기가 1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억을 됐을 때는 전부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네. 가질 때는 1억도 없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자살을 한 거예요. 20억 밖에 안 남았다. 우리는 20억씩이나 있는데 왜 자살을 했느냐. 네.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 사람은 그런 수준에서만 살았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사는 사람들 수준에 살다 보니 그 20억은 자기한테 전부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 먹기에 같은 거를 바라보더라도 이 마음 먹기에 달려서 맞습니다. 다 틀리게 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들이 엄청 이렇게 키우잖아요. 오냐오냐해요. 다 오냐오냐. 해준 거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무 다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애들이 너무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네, 네. 너무 의지력이 약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애들을 다시 키운다면 조금 자유분방하게 풀어서 키워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전화하신 그 내담자 이런 분들도 너무 그렇게 의지력 없이 부모의 그냥
원상 속의 하초처럼 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한번 시장, 남대문 시장도 한번 가보고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그렇죠. 이런 뭐 가락시장도 가보고 아침 새벽 일찍 그런 데서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좀 자판 벌리는 할머니, 70대, 80대 되시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리어커를 끌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냐, 한번 실천을 해봤느냐, 노력을 해봤느냐. 그래서 한 번쯤 그 애들을 딱 돌아보면서 같이 저 같으면 같이 돌아봐주면서 아침에 그렇게 돌아보고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주고 싶네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금 내담자 대부분의 이제 그 상담 시작의 코스에서 네. 여쭤보게 되는 거는 이제 연령,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란 환경이거든요. 형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어땠는가. 혹시 이제 편모나 편부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으로 작용을 일단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역학팀도 있지만 그 사주, 명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세팅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맥락에서 정신적인 어떤 그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성된 패턴을 바꾸려면은 이제 환경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바꾼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럼 바뀌지 않는 현재의 모든 고정적인 상태를 놔두고서 스스로 자살이라는 것을 이제 최종의 목표로 삼았다 했을 때 참 가장 어려운 내담자예요. 예. 그 자살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혜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0억을 가졌는데도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 자체가 마음 먹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부정적인 거라도 마음 먹은 대로 자살을 원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봤어요. 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이 또 모방의 형태를 띄어서 어떤 사회든지 일본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 모방으로 자살을 하는 또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구조상의 그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예방 캠페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삶의 긍정적인 요소, 지금 말씀하신 여행이나 시장이나 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많은 그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 네. 물론 많이 나오고 있어요. TV에도 네, 나오고 네, 있고 네. 한데 네. 이제 그런 그 갈등의 요소를 겪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경험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구상했던 일, 진행하던 일, 네. 시행한 일이 좌절됐을 때, 그러니까 그 좌절의 어떤 그 부분에서 또 그거조차 아무 일 아니고 네. 또 딛고 일어서야 될 수 있는 힘. 근데 이런 힘도 여러 가지가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은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지 고쳐진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단순한 그 논리나 이걸로는 개선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체가 사회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에서 어떤 자금을 대서라도 어떤 그런 그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살 방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네. 좀 대폭 수정이 있어야 되는 시기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잘못 넘기게 되면은 네. 이제 혼란으로 야기되는 지금 경제적 문제, 네. 남북 문제, 네.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런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너도 나도 다 혼돈 속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네.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 남자 40대 남자니까 젊었을 때 망하지 나이 먹어서 망하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요. 그리고 제 남편도 40대인데 나에게도 2억이라는 돈이 있었다. 뭐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홀라당 망했어요. 진짜 쫄딱 아이고.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채가 있으니까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그 부채를 같이 갚아 나가고 있고 신랑이 벌어온 돈으로 최소한 동안 그거를 이제 살고 부채 갚는데 힘을 쏟고 있다. 솔직히 5 식구가 진짜 작은 돈으로 살기는 정말 벅차긴 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신랑이 막 한숨을 이렇게 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어느 순간 딱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서로 돈을 벌어서 함께 빚을 갖고 있으니 희망이 보인다. 그거 지금 6년째 그러고 있어요. 응? 우리는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 와도 자살 같은 거 그리고 자식들 다 같이 죽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다 보면 다른 세상이 또 올 거야. 이 말을 이 내 남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 남자는 진짜 나는 2억이었고 이분은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액수가 떠나기 전에 말고 이분은 그게 큰 돈이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최소한 금액을 가지고 살고 빚을 갚아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꼭 하셨거든요. 그 뒤로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조금 사정이 좋아졌대요. 그 이제 막 망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재활로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그래서- 선생님의 예를 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네, 네. 벗어나게 됐군요. 네, 저는 가끔씩 지금 40대인데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상담하시면서. 네,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독적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셨어요. 저는 오빠랑 반대예요. 그래서 오빠는 반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독립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독립해서 살고 이래요. 그러나 자식을 키우니까 둘째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보여 그게. 뭔가가 다른 성향이. 성향이. 오. 그래가지고 맞아. 이런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얘한테 뭐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좀 그래서 그런 이 게 너무 자살자 심해요. 네. 집안에는 또 자살자가 또 생겨요. 그게 이제 참 큰 문제인데 이게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을 먼저 좀 그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괴로울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옆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살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경제적인 이제 어떤 그 사업의 실패 그리고 네. 경제적인 뭐 빚이 많다든가 네. 이제 40, 50대들 그리고 뭐 20대에는 뭐 시련의 아픔 또 그 자기의 진로 어떤 직업을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어떤 상실감 뭐 그다음에 또 10대 때에는 학교에서 겪는 불합리한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네. 또 이제 이러한 모든 현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더 사회에서 더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방치의 상태예요. 지금 대한민국 너무 방치돼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뭐 10대에서
한 40대까지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암이라든가 뭐 네, 이런 질병보다. 걸로 이제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20대에서 40대까지 너무 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가정이 한 명꼴이 안 돼요. 0.9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2명은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안 되는 네. 그런 인구 구조 때문에 저출산.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힘든 맞습니다. 그런 네. 경제 상황이 될 확률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아이를 낳으면 보조해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태어나서 뭐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여기까지 지금 안 나서 탈인데 태어나서 자란 그분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 분야로 그렇죠. 굉장히 투자를 해서 진짜 네. 이렇게 이 상담을 해도 돈을 받지 않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기관, 매체 이런 것들이 많이 신설이 돼가지고 그럼요. 그런 분들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네. 이 국가적인 시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이제 저도 그 갱년기가 와서 우울증을 알아봤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애착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만 열심히 하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뭘 살았는데 딱 갱년기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뭐 그때 최진실이니 최지정이니 아, 네, 또 네. 연속. 성님 네. 누구죠? 그 최진실 남편 네, 네. 이성민. 네. 이상민이가? 막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자살을 할 때 너무 저는 실망감이 컸어요. 이 세상은 진짜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요새. 그렇죠. 내가 노력만 하면 돈 벌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도에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 보고 너무 바보 같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갱년기 우울증이 왔을 때 겪어보시니까. 겪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몸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순간에 딱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네, 네. 뭐 어느 산이라든가 이렇게 눈 딱 감고 한번 충동적으로. 딱 충동적으로 딱 튀어내리면 무서워. 이 모든 고통이 다 네, 사라지겠구나. 네. 그런 연상을 네.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래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남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다정하게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든지 어디 구경을 시켜준다든지 좋은 풍경을 이렇게 하고 좋은 신선한 맛있는 바람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네. 완화가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 털어놓을 네. 경로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고 그렇습니다. 털어놓을 경로가 대화의 없고 대상이 없는 그런 경로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암흑처럼 그런 감옥 같은 그런 거에 딱 갇혀가지고 절망의 이 끄터리에 서가지고 내 이 괴로움을 한순간에 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다가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뭐 그 치료해주는 이런 매체라든가 네. 이런 데 돈을 받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죠. 진행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설이 돼서 시행을 한다면 이 자살이 오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1위라는 게 그럼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네. 네.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론은 공적 자금을 네. 투여를 해서 우리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네. 나라에서 이거는 지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와 사회 어떤 시설에 네. 복지 시설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항상 코너를 만들고 네. 그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들을 네. 보살필 수 있고 네.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코드를 만들고 또 전화도 항상 열려 있어서 네. 지금도 물론 생명의 전환이 많은 전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그것이 광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어린 청소년부터 고령의 그 이르기까지. 어르신까지 다 네. 상담을 받고 대화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네. 우울증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네. 생리적인 작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이다 보니까 육아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후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진짜 심하면 정말 죽고 싶다.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저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이 아이를 놓고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우나? 거기다 물음표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가탄한 아기를 두고 내가 떠난다고 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살 그러면 딱 이 부분부터 얘기해요. 저는 이제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삶의 의지는 내가 있어도 아이를 보면서 그 의지를 다시 다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선생님 말씀 재밌게 하네요. 이래요. 그리고 누구나 여자라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전화 주세요. 전화를 하면 뭐 웃겨주기도 하고 뭐 때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죠. 뭐 때로는 힘든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신랑들 욕도 하고 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시부모님이 뭐 스트레스 주는 거 있잖아요. 막 모유 수유 같은 거.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거 좀 관심이 너무 많이 갖는 부분이 있어서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산후우울증이 되게 많이 와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선생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남자분의 생각 모르겠어. 여자는 있잖아요. 우울증이란 거. 남성들은 이제 그 가정 생활에서 이제 오는 것은 이제 부부간의 네.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네. 해결을 스스로 못하고 네. 또 그거를 누군가와 상의를 못할 때, 그러니까 상의를 친한 친구라든가 네. 아니면 선배라든가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바로 또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술 한잔 하면서. 그렇죠. 뭐 술을 하든 뭐 차를 마시든. 네. 그러니까 대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방지할 수 있는 네. 거로 저는 이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심리 프로그램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 네. 그걸 들어주고 긍정해 줄 수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담자들과 같이 울고 네. 웃고 하면서 욕도 해주고. 그것을, 또 풀어가는 네.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이 돼서 활성화가 돼 있다면은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너무 네. 열악해요. 이런 모든 그 패턴이. 네. 예.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 지역별로 그런 게 좀 많아지면 그렇죠. 센터. 뭐 센터가 많아지면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네. 고루고루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네. 예. 지금은 그런 네네.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고 네. 부족해요. 네. 진짜 가까이 접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예. 그냥 편하게 손쉽게 음. 언제든지 다가가서 그렇죠. 상담하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통화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경로가 너무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네. 많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설치해주고 하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어디 한강에 가면요. 그 한강 다리에 그렇게 써있대 써 문구가 있죠. 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대.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 문구 같은 거 좋은 문구를 읽다 보면 자기도 그 마음이 없어진대요. 그렇죠. 생각이니까. 네네. 생각은. 네, 문구 하나라도 그게 자살을 방지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좋은 문명의 혜택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메시지만 여기저기에 좋은 글귀만 이렇게 광고를 해도 네. 그것을 이제 눈에 띄면은 내가 가졌던 생각이 그것을 읽는 동안에 그 생각으로 그 문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매체와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네. 네. 자, 자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뭐 코드번호 찍고 들어오시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좀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